얼마 전에 북괴 김정은이가 전승절이라며 깡통 무인 공격기와 깡통 무인 정찰기를 공개했다가 한마디로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다급해진 김정은이가 깡통 무인기와 깡통 정찰기를 왜 공개했습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MQ-9 리포, 한마디로 카셈 솔레이마니를 일격을 가했던 MQ-9 리포를 닮은 샛별 9, 또한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그레이 이글 MQ-4죠. 이것도 참수 드론 아닙니까? 샛별 4라고 명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신들이 김정은이가 저 깡통 드론을 공개한 것은 바로 얼마나 경악하면 우리도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김정은이를 질타를 했던 외신. 자, 김정은이 러시아와 핵 거래,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과 러시아를 제대로 박살내야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북한이 야밤에 러시아로 무기를 계속 실어나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데일리 NK가 러시아 국진이 대접한 북한, 내부에서는 핵 기술 협력 원한다라는 말이 나돈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북한에서 지금 어떤 소식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승절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계기로 방북한 러시아 대표단을 극진히 대접한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북한 내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핵 개발에 관한 기술 협력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라고 데일리 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을 했습니다. 실제 김정은은 이번 열병식 행사 당시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서 행사를 참관했고, 그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무장 장비 전시회 2023 현장에서 쇼이구 장관에게 직접 신무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간부들은 단순히 밀이나 기름 같은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러시아에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도 핵무기 운영 및 개발에 관한 기술 이전이나 협력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북한 무인 잠수정은 러시아만큼 발전한 데가 없다라며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회의를 공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병식을 중계한 조선중앙TV는 헤일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무자비한 징벌의 헤일로 가증스러운 침략선들을 모조리 수장해 버릴 공화국 핵 전투 무력의 중요한 초강력 절대병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헤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기술 고도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소식통은 이미 실전 배치된 투발 수단에 탑재할 첨단 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도 필요한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화성 17형이나 화성 18형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전략군 부대에 실전 배치했지만 소형화된 핵탄두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에게 전략 무기들을 소개한 것도 핵 개발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적 도움을 받은 이후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를 개발했음을 어필하면서 핵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을 타진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게 북한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러시아와 핵 협력 기술을 위한 상당한 수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데일리 NK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내부 소식통이 뭐라고 전했느냐. 현재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와의 이 핵 협력은 김정은이가 전 세계에 대고 러시아와 핵 거래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승절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이 김정은이가 핵 고도화된 핵무기 전시장에서 이런 전략 무기들을 보여준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김정은이가 대담하게도 무엇이다? 러시아와 핵 거래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의 WTR 러시아 소식통이 전해 왔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대담함이 어디서 왔겠느냐라며 다급한 김정은이가 이번 7.27 전승절이라고 이 규정을 한 이 행사장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에게 또 푸틴에게 대놓고 핵 거래를 하자라고 선포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또 한미 동맹은 또한 한미일 동맹은 무엇이다? 김정은과 러시아를 제대로 강하게 질타해야 한다라고 저의 WTR 러시아 소식통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과 중국, 러시아 새로운 신냉전 시대는 현실이다라며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의 이 핵 거래에 대해 지금 당장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윤석열 정부가 드러내지 않으면 한미일이 김정은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핵 거래 중단이라는 핵 거래 당시 핵 거래 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워딩이 지금 당장 나와야 한다라고 저의 WTR 소식통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의 WTR 소식통들은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대담하게도 남포항과 또한 나선항을 통해 야밤에 대대적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내부 나진 R 소식통은 얼마 전에도 야밤에 러시아로 보내는 이 무기 선적이 이어졌다라며 이 러시아로 보내는 무기는 북한의 국방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가 보위성과 또 호위총국 산하의 핵심 인물들이 하고 있으며 러시아로 야밤에 무기를 보내는 이 실태, 이 나선항과 남포항에서 야밤에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내는 이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중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라고 나선지구의 R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포의 R 소식통 역시 윤석열 정부는 야밤을 통해 대담하게 김정은이가 선적을 동원해서 중동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는 이 사태에 대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정신 번쩍 차리고 이 소식들에 대해 강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라고 저희 WT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대담하게 러시아와 핵 거래를 선포했으며 나아가 러시아에 대담하게 북한제 무기들을 중동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 중국,
또한 김정은의 이 북한제 무기 중동으로의 수출은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 무기들을 러시아에 계속 보내겠다라는 김정은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하게 김정은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 러시아 관계가 밀착되는 가운데 탈북민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외신이 지금 현재 어떤 충격 상황인지 전문가들 지금 북, 중, 러 이 밀착 속에 탈북민 단속 강화 카르텔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한마디로 큰일 났다라고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리 방송이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할 때는 좀 속상합니다만, 자, VOA 미국의 서리 방송이 북중러 밀착 속 탈북민 단속 카르텔 강화, 국경 개방 뒤 대규모 탈북민 강제 송환 우려, 북한이 최근 이른바 전승절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단속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면 대규모 탈북민 강제 북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당국의 탈북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인권 문제도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종돼 탈북 의혹이 제기된 북한 고려항공 소속 무역 대표부 직원의 부인과 아들은 이후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북한 측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들을 찾기 위해 뿌려진 실종자 전단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북한 식당 고려관의 지배인 김모 씨와 아들 박모 군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식당 부지배인이 망명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사건에 연루돼 북한 영사관에 연금돼 있다가 탈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달 자신의 북한 전문 유튜브 채널 대동강TV에서 이들 모자가 연금돼 있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에서 탈출했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돼 현재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감금돼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이 사건을 중앙수사기관인 연방수사위원회 지휘 아래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을 관할하는 연해주 지부가 형사사건으로 다뤘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러시아 중앙수사기관이 직접 나서서 난민 추종이 가능한 이들 모자에 대한 조사를 형사사건으로 다룬 것은 인권 탄압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탈출한 사람에게 범죄 혐의를 씌워 실종 신고를 하는데 러시아 당국이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자는 탈북을 시도했고 북한 측이 이 사람들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신고를 한 정황으로 추정되고 러시아는 이들을 현행범으로 넘긴 정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과 러시아 간 탈북 방지를 위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최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강하게 밀착하는 흐름 속에서 중국보다 양호했던 러시아 탈북 여건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강화된 반간첩법이 지난달 1일 발효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과 이들의 탈북을 돕고 있는 활동가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에 대해 기밀 정보 유출은 물론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국가 안보와 국익 저해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탈북자 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해당 법이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과 사형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 탈북 활동 위축 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재평 회장은 구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들한테는 일반 선교 활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체제 인사로 분류되니까, 또 그걸 간첩으로 취급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위협적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시키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은 그걸 아예 포기하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한별 북한 인권증진센터 소장은 중국이 지난해부터 탈북민들의 SNS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고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까지 동원해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한별 소장은 중국 지린성의 한 탈북 여성이 지난달 중국 공안에 잡혀가 겪은 일들을 전했습니다. 이한별 소장은 사람마다 특별한 동작 패턴이 있나 봅니다. 중국 공안이 그것을 영상으로 다 찍고 홍채 인식하고 손바닥, 발바닥 지문까지 스캔하고 영상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탈북자들이 도망 다닐 때 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감시망을 촘촘히 해서 이 사람이 탈출할 경우 다른 사람들까지 그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싹 다 잡는 거예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조만간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내 북한 측 수용시설에 감금돼 있던 탈북민들이 대거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탈북민 출신으로 처음으로 한국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된 이한별 소장은 중국 공안이 올해 초 칭다오 등 중국 남방 지역에서 대규모 탈북민 단속을 벌여 500명 정도를 붙잡아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중국 수감 시설에 구금된 탈북자 규모가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한 바 있고,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지난 6월 초 600명에서 2,000명이라는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 당국이 중국 내 탈북민 감금 시설이 부족해 베이징 주재 대사관 화장실과 베란다까지
상사를 설치해 감옥으로 만든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9월 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한 이후 국경을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중국과 러시아 당국이 탈북민 단속 카르텔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국경 개방과 함께 수천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소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